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9회, 12월 7일입니다. 오늘은 청각장애, 이명 쪽하고 청각장애인 관련 사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특별히 많은 양의 그런 시간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명, 그리고 이명으로 원인이 어떤 원인이 되는지, 그 다음에 뇌파로 과연 가능한지, 그래서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 저희가 모아봤고요. 뉴로하모니로 청각장애인 훈련시킨 논문이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BQ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명 이제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인원이 2018년도 기준 한국 40대 이상 성인 23%에서 이명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명이 뭔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되는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데,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예, 2명이 맞습니다. 2명. 그래서 왜 귀에서 소리가 날까 생각해 봤는데 2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달팽이관, 또 하나는 청신경. 근데 보통 다른 이렇게 치료를 해오신 분들이 달팽이 기관 쪽, 뇌 기관 쪽, 아니 귀 이쪽만 이제 신경을 써서 치료도 많이 받아보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 이명이신 분을 한 2018년도에 뵙고 그게 과연 될까? 하다가 이제 박사님 뵙고 이명이 가능할까요? 했는데 뇌의 문제라면, 이명이 뇌의 문제라면 가능하다고 얘기하셔서 해보라고 했는데 11일 정도 됐을 때 그 소리가 사라졌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이 가능하구나. 근데 꼭 2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귀의 문제인지 뇌의 문제인지 꼭 얘기하고요. 뇌의 문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 성인의 23% 이명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이명은 귀 자체의 문제로 시작되나 만성화가 되면 청각 피지를 비롯한 뇌내의 이상 활성까지 초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로 얘기하면 뭐 감마파까지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델타파, 세타파를 잡습니다. 그것도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명이란 증상이 정말 많구나. 40대 이상의 4명 중에 1명은 이명 증상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4명 중에 1명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ADD, ADHD 이거 봤을 때 초등학생의 4분의 1이 ADD, ADHD 아닙니까? 근데 일반 성인의 25%가 이명이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데, 주변에 그런 관계되신 분들이 있으면 뇌의 문제라면 네, 한번 권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뇌 가소성과 이명 이쪽에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소리를 듣는 기관 중 신경이 작용하는 부분은 달팽이관, 청신경, 그리고 각종 청신경핵들, 뇌의 청각피질입니다. 이렇게 4가지. 이렇게 달팽이관부터 대뇌피질까지 신경 다발 중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고장이 나면 이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경이 고장이 나면 왜 이명이 생길까? 이거를 신경 가소성 이론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달팽이관, 달팽이관 있죠? 네, 달팽이관이 있고 청신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신경핵들, 뇌 청각피질인데 이 중에서 하나만 고장나면 이명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뇌의 문제일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뇌 신경 가소성과 이명 두 번째입니다. 이명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난청인데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듣는 세포가 망가진 겁니다. 네, 그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 이명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난청일 경우에 뇌 신경 가소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에서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세포의 위치는 입력되는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다르고 당연히 사람마다 망가진 세포가 다를 수도 있고 안 들리는 주파수가 다를 수도 있고요. 대부분 특정 주파수만 닫힌 경우에 이명이 발생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주파수의 소리가 귀 달팽이관에서부터 뇌로 정상적인 양만큼 전달이 되지 않게 되면 신경 가소성이 활성화된다. 즉 신경 전달계에 변화가 옵니다. 비정상적인 양이 이 청신경으로 들어오게 되면 신경 전달계에서 변화가 온다는 거죠. 해당 주파수로 야기된 전기신호의 일부는 소리를 감지하던 뇌의 부위 청신경피질로 가지만 해당 전기신호의 많은 양이 뇌의 엉뚱한 영역으로 전달이 시작된다. 네. 그 영역은 정상적으로 소리를 듣는 기능을 하던 곳이 아니므로 전달되어 오던 전기신호를 정상적인 소리로 인지하지 못하고 삐 혹은 매미소리 같은 비정상적인 소리로 인지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명이라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양만큼 전달이 되지 않게 되고 더 많이 들어오게 되거나 아니면 적게 들어오거나 신경 전달계 변화가 오면서 해당 전기신호로 다 바뀌는 거죠. 뇌에 들어오면 이때 많은 양이 뇌에 엉뚱한 영역으로 전달된다. 이때 소리가 나면서 비정상적인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이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명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머리에서 소리가 울린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명이 아니고 두명이라고 명명하는 게 옳겠고 참고로 특정 소리를 들었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거나 큰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는 현상, 특정 소리에 대한 공포감이 생기는 이유도 요 신경 가소성에 의해 생기는 거고요. 청신경 피질이 뇌 엉뚱한 다른 영역, 주로 이쪽 변형계 쪽으로 많이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변형계로 신호가 정상적인 상황보다 좀 더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명이 있는 환자들이 우울증, 불안증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랑 연결되면서 이쪽 우울증과 불안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잠도 잘 못 주무시고요. 주무실 때 계속 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이명에 대해서 뇌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서울 아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정교 교수님입니다. 네, 이 내용은 넘어가고요. 뇌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 했을 때 주로 소음으로 인한 청신계 손상 때문에 청각뇌에 병적 소리가 전달되어 생기는 병이다. 네, 이렇게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또 관심 있는 부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의 병인데 뇌의 어느 부분이냐? 당연히 소리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청신계 손상, 청신경계 손상 때문에 청각뇌에 병적 소리가 전달돼 생기는 병이고요. 윙, 쉬, 매미 우는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혼합돼서 들리기도 하고 또 피로하거나 신경 쓸 일이 있을 때 귀에 소리가 나고 조용히 있을 때 심해지만 반대 경우도 있고요. 난청을 동반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측두엽이 노화되면 이명, 난청, 약청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고통스러운 이명도 청각뇌의 감마파를 줄이는 신경조절 치료, 뉴로피드백 치료가 되겠죠. 그 다음 변형기를 조절하는 약물 치료, 아까
그 엉뚱한 전기 신호들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주로 변연계로 간다고 했습니다. 변연계로 가면서 우울증이나 조울증, 뭐 불안 이런 걸 동반하게 되고요. 또 불면증까지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신경 조절 치료, 그다음 뉴로피드백 치료,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한의원에서 뉴로피드백을 하고 있는 한의원인데요. 수험생 대상으로 하는 한의원에서 이명이 있는 수험생들 뉴로피드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그 기사입니다. 이쪽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이명이 청신경, 대뇌 중추 등의 소리를 지각하고 처리하는 뇌의 신경망과 관련 신경계통의 손상에 반응하는 대뇌 기능의 변화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러한 신경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이명이 발생하고 지각되는 데 관여하는 신경회로의 신경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이명을 완화시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명이 뇌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다 이명이 귀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뉴로피드백 하시는 분들은 뇌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아산 병원 교수님께서 얘기한 청신경 문제, 그 다음에 이쪽 한의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똑같습니다. 청신경, 대뇌 중추, 소리 지각하고 있는 신경망 문제다.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고 뉴로피드백 훈련하시면 쉽게 되더라고요. 네, 쉽게. 네. 즉 대뇌 피질을 자극하는 청각 피질이나 이명에 관련된 신경망이 다른 뇌 영역을 유래한 이명 관련 신호를 억제하거나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신경활동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뇌신부 자극술이 있고, 두 개 자극술이 다 자극입니다, 여러분. 직류 자극, 전기 자극이죠. 이거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뉴로피드백은 부작용이 없죠.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른쪽 축두엽과 왼쪽 두정엽에서 정상에 비해 델타파하고 세타파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증가한 감마파에 비해 알파파가 낮은 비정상적 대뇌 활동 패턴이 나타난다. 저희가 뉴로하모니에서는 지금 현재 요 감마파 측정이 안 되죠. 저희 뉴로하모니 S에서는. S20에서는 요 감마파까지 측정이 된다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뉴로하모니 S로 측정하시는 분들은 역시 델타와 세타 이쪽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뇌파를 측정하면 세타파 5Hz, 6Hz 이 정도 나오면, 특히 어르신들 40대, 50대 이상 5Hz, 6Hz 나오면 가장 먼저 노화하는 곳이 측두엽 아닙니까? 측두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로 해마, 기억력하고 요 청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져서 깜빡깜빡 하시거나 약청, 난청, 이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델타, 세타파 요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사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 혹시 요 그래프, 네, 요 그래프를 보고 델타 세타가 얼마냐, 3차원 뇌파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델타 세타가 정말 강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저희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옵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하면은 뉴로스펙을 찍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뉴로스펙을. 실시간으로 뇌파 검사는 뉴로스펙을 찍어오면 이 수치가 나옵니다. 델타 세타, 델타 세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좀 작게 나오지만, 작아서 안 보이지만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꼭 정말 질환 있는 분들, 문제 있는 분들이 뇌파를 찍었을 때 정말 정확하게 이분을 내가 개선시키고 훈련 사례를 정확하게 한 달, 두 달, 세 달 변화 사례를 보고 싶다면 이 3차원 뇌파 그래프 플러스 뉴로스펙으로 찍어서 결과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몇 %에서 몇 %로, 여기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해서 숫자로 딱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 3차원 뇌파 그래프로도
여기 비교가 딱딱 되지만 요 델타파, 여기 델타파 얼마나 변해가는지 숫자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스펙을 꼭 사례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분들은 뉴로스펙 찍어서 지내가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2, 3개월 차이는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4개월 지나고 나서는 5개월 차가 되니 소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조금 들리긴 했지만 신기하게 3분의 2가량은 들리지 않았고 불면증도 자연 치유되면서 잠도 잘 자게 되었고 반년을 넘게 뉴로스펙 훈련을 받으니 매사에 너무 행복하고 지옥에서 벗어난 느낌입니다. 예. 이 명은 정말 지옥입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한테 이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사례입니다. 어지러운 게 좋아졌고, 네, 제주도에 와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다. 예, 이 사례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카톡 내용, 카톡 내용들을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주의 보육교사 대학 100명 인가받은 어린이집과 대학교실을 2년 걸쳐 건축하는 과정에 혈압이 높아진 줄 모르고 졸업생을 데리고 서울 견학 가느라 어린이를 싣고 운전하는 중 혈압으로 운전 중에 기절하셨습니다. 네. 벨트를 하지 않아서 차가 날아가서 운전석이 돌담과 가로수가에 처박혀 트럭 2대가 양쪽에서 밧줄로 차를 벌려 저를 끌어내어서 왼쪽 눈이 빠져 제주중앙병원에 봉합하고 학부형들이 800만 원을 준비해서 비행기 8자리를 마련해서 침대채 서울대 한양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수술을 못 받고 마취과에서 못 살린다 해서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다고 수술을 못하고 항생제만 맞다가 제주병원 다시 내려왔지만 10년 동안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저녁 때가 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며 무엇을 잡지 않으면 바로 못 걸었습니다. 긴 시간 차량을 주행했을 때도 잡고 걸었는데 뉴로하모니 1개월 만에 걸으면 잘 걸어지고 어지러움은 잡혀서 머리가 가벼워졌다. 희망이 생겼다. 할 일이 많아서 흥분된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고요. 소리가 이제 귀에서 들리던 소리가 한 달 만에 잡혔다고 저한테 카톡 내용입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잘 계시는지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 최영진 관리팀장님이 보이신 사례인데 두뇌 외상 이후 있었던 이명 두통이 2달 만에 사라진 사례로 이렇게 뇌파를 측정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뇌의 문제라면 이비인후과 가서도 잘 치료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자신 있게 권해서 요 뉴로하모니 훈련으로 지옥 같은 이명, 불면, 우울증 이런 사례들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적극 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로하모니의 사용 임상 논문 보겠습니다. 청각 장애 학생의 뇌 기능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 다음에 정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뉴로 피드백 훈련을 시킨 사례입니다. 저희 뉴로하모니를 했고요. 청각장애 학생들 671명간 뇌 기능 차이를 비교했고 그 다음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30명을 뉴로필렉 훈련 전후 뇌 기능 차이를 분석하고 정서적 성향 차이를 설문지 검사지 결과를 비교해서 분석했습니다. 보겠습니다. 2012년도 논문입니다. 차이점이죠. 건강한 사람들, 청각장애인 학생 해서 뇌파를 보았더니 자기조절지수, 활성지수, 항스트레스지수, 자운의 균형지수에 차이가 있었다. 자기조절지수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 봤을 때 내적 억제, 제어, 참는 거겠죠. 요게 청각장애 학생하고 우리 건강한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조절 지수하고 그 다음 활성지수. 뇌의 발달 과정이 있어서 경험과 학습에 따른
뉴런의 재구성 등으로 중고등학생 집단에서 뇌의 활성 지수도 상승하는데 청각장애 학생들은 특히 농아동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 지체 현상은 일반 중고등학생에 비해 아주 열등하죠. 그래서 이 활성 지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스트레스 저항력. 청각 장애인이 시각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모든 사고를 단순하게 대처하게 됨으로써 매사에 오해와 편견이 잦은 편이고 생활 의욕의 좌절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성격이 경직되어 있어 자기중심적이고 고집과 아집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건강한 사람과 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을 훈련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일단 뉴로피드백 훈련이 청각장애 학생의 뇌 기능 및 정서적 성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요. 분석 결과 뉴로피드백 훈련 후 실험군의 뇌 기능 지수 중 주의지수, 정서지수, 항스트레스지수, 뇌 기능 지수를 전체를 종합한 브레인 지수 등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지수 실험 전 평균값이 50점, 51점이었으나 실험 후의 평균값이 53, 51점으로 변화하였고 정서지수는 78점에서 82.48로 변화하였고요. 스트레스 지수는 65점, 67점에서 75점, 69점으로 변화하였고 브레인 지수는 65점에서 75점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 결과는 뉴로피드백 훈련이 청각 장애 학생의 뇌 기능 및 정서적 성향 변화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안다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짧게 청각 관련, 이명 관련하고 청각장애 학생들의 뉴로피드백 훈련 전후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 있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뉴로피드백 훈련이 청각장애 학생의 뇌 기능 지수 받고 정서 안 받네요. 네. 기분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는데 불안, 우울, 분노, 활력, 생기, 전체 기분 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그 다음 청각장애 학생들은 그들이 지닌 장애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이나 부적절감 등을 경험하게 되며 학습에 대한 불안 및 자신감 상실 등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과 정서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며 생활 의욕의 좌절을 자주 일으키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조절과 협동식이 부족하여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들이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불안, 우울, 분노는 감소하였고 활력, 생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뉴로피드백 훈련이 청각장애 학생의 기분 상태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결과를 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